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암 걸린 의사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년입니다. 남자가 80.6세고 여자는 86.6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거의 대등하고 미국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더 길은 현황입니다. 작년 통계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 암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 두 번째고, 아직까지도 그 작년 통계에 코로나가 세 번째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한국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뭐냐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음주입니다.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고, 둘째는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율도 약간의 남녀 변화는 있지만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과체중하고 비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금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강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수명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거를 좀 조사해 보니까 최근의 연구는 없고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유승훈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일반인의 사망 연령보다 한 8년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평균 연령보다 한 3년 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망 원인은 물론 한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조금 다르지만 뇌졸중, 간암, 위암이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좀 적게 일찍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없지만 23년도 현재에도 비쌀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저도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개원해가지고 한 32년 동안 후배하고 같이 공동 개원을 하다가 그 병원에서 검진을 했더니 혈액 검사가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골수 검사를 했더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M3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2019년 10월 초부터 C 교수님이 처방을 해가지고 항암요법을 했는데 머리 물론 당연히 빠지고 잘 먹지 못한 게 체중도 감소하고, 또 저희 경우는 굉장히 치질이 심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항암요법을 위해서 쓴 집어넣는 그 포트가 또 감염이 돼가지고 또 좀 고생을 했고, 무균실 입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서 2022년도에 완전 관해 치료가 끝났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생겼을까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전적인 요인은 집안에 그런 분은 없고, 오랫동안 흡연했던 아버님께서 폐암에 걸리신 적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이제 방사선인데요. 제가 개원 초기에 엑스레이실을 이제 설치하고 그쪽에 그 내장자를 넣어서 차단하는 시설을 하고서 이제 그 옆에서 진료를 했는데, 엑스레이 촬영이 제 쪽으로 향한 방향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아마도 아주 적은 양이겠지만 오랫동안 30년 넘게 노출된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25년 전에 금연을 했지만 간간히 그 전에 피웠던 담배, 또 그 개원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우리 동료와 친구들하고 그 늦게까지 마셨던 그 술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암을 치료하신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후속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한국인의 위험 요인으로 되겠던 금연, 음주 이거 제한하셔야 되고, 또한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처방할 수 있는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 후에도 약물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뭐 항상 내가 생기는 문제는 담당하는 선생님하고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채소, 과일 같은 것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 과일을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와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류, 꽁치, 청어, 뭐 삼치, 뭐 연어 같은 정어리, 뭐 이런 것들, 멸치 이런 것들은 오메가3가 자연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 성장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식품, 무슨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뭐 탄산음료 등의 섭취는 피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 뭐 러닝머신 한 70분 하고요. 그다음에 철봉 매달리기라든가 매트 위에서 할 수 있는 뭐 코어 근육 운동,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아령, 그리고 뭐 스쿼트나 론지 운동 같은 근육 운동도 같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연과 교감하고 좀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골프도 나가기도 합니다. 적정 체중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은 또 암 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정 체중 유지하기 굉장히 좋은데 보통 뭐 브로카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해서 계산해서 그게 가장 이상 체중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0%까지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몸무게를 키를 제곱미터로 해서 나눈 체질량 지수로 계산해서 한 18.5에서 23 정도가 그런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아까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호흡 명상이라든가 음악 감상, 요가, 자연과 교감하기, 자기 취미 생활, 뭐 즐겁게 많이 웃을 수 있는 기타 어떤 것들, 뭐 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관리에 좋습니다. 금연금주는 앞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암의 재발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부득불하면 뭐 무알콜 맥주나 뭐 한 잔 정도를 마시는 걸로 또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지시대로, 담당 선생님의 지시대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암요법을 한 분들은 다른 암의 발병이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이 암 환자의 경험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암 치료받은 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